사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래야 되는 것처럼 자기 눈에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님께서 아까 그 출생 기본소득을 제안하시면서 필요하다면 대학 등록금 포함 교육비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지원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인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민주당 공관위에서는 운동권에 대해서 일률적인 감정 없다고 한 것과 달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면서 8.16 심판론 내걸고 자객공천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출생기본소득에 더해서 그 외에도 많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갖는 부담 중에 또 큰 부분이 교육비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고 또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이 개인적인 성공과 출세를 위한 개인적인 욕망의 발로, 그러니까 그 비용도 당연히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 소멸이 우려되는, 그야말로 공동체의 파멸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동체 구성원을 받아들이고 또 성장시키고 그의 능력을 확대 강화하는 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제 국가와 공동체의 급선무가 됐습니다. 마치 병사들, 군대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병사들을 훈련시킬 때 너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각자 능력과 더 나은 훈련 돈 들여서 하고 좋은 무기 각자 더 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공동체 존속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구성원이 좀 더 많이 늘어나고 그가 우리 공동체 한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키우는 것은 개인의 일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 모두의 일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부모들이 내가 이런 큰 부담을 안고 왜 아이를 낳아 기르느냐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자녀의 출생과 양육, 교육에 대한 부담을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가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또 그에 따라서 부모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것이 근본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문제도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지지만 이제는 국가 전체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이 글로벌 사회에서는 우리 구성원들의 역량 자체가 국가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역량을, 국가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이 부분은 상당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지자. 그 중에서도 대학 교육도 당연히 포함된다라는 생각이고, 과할 정도라고 하는 것은 우선 단계적으로 사립대들의 등록금 부담을 공립대 수준으로 낮출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장기적으로는 대학도 교육비 부담을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즉 무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운동권 청산이니 자객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래야 되는 것처럼 자기 눈에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네, 전사신문 최기찬 기자입니다. 네, 복귀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대표가 되신 지도 이제 1년 반 정도가 되셨는데 1년 반 정도 지나면서 좀 가장 큰 성과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복귀를 하시면서 이제 극단적인 정치를 끝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천 과정이 진행되면서 극단적인 그 부분이 좀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극화된 정치를 끝내기 위한 대표님만의 어떤 보관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거울에 비친 무게의 흉터가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와이셔츠 깃이 없었으면 어떤 결과가 났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얼핏 나는 것도 일종의 트라우마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삶의 현장에서 겪는 그 고통과 그 범민에 비하면 뭐 그리 큰 일이겠느냐라고 위안 삼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데 그리고 도와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취임 제가 대표가 돼서 낸 성과가 뭐냐, 그건 뭐 제 자신이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결국 그게 이번 총선 결과로 드러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이룬 성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얼마나 개선했느냐 또는 퇴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막아냈느냐라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 평가는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건 결국 선거로 표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 정치, 지금 우리 사회에 적대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는 갈등합니다. 각자가 이익을 추구하고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이죠. 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이 갈등을 조정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일정한 합의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수용할 수 있는 합의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정치의 본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대전제는 상대의 의견도 모를 수 있다. 내 의견은 맞고 상대의 의견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 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한을 가진, 즉 국민의 선택을 받은 권력자는 바로 이 이해관계 조정, 갈등 완화, 국민 통합, 공동체 통합, 이게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후보일 때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겠지만 대표가 된 후에는 모두를 대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동참회에서도 신림동파, 동천동파 나뉠 수 있는데, 그러나 동창회장이 되면 동천동이든 신림동이든 신도림동이든 가릴 필요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표가 된 후에 그 모두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자신의 가까운 사람, 세력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선거와 선출 행위로 인해서, 즉 권력의 위임 행위로 인해서 더 나쁜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까? 갈등이 격화되는 건 불가피하죠.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토론이나 또는 논리적인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정적 적대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역대 대통령 누구도 개인적으로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또는 특정 정치 집단을 위한 이익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지만 공인으로서 개인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모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일해야 하는 힘, 즉 권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사적 욕망을 절제하고 공적 이익을 위해서 그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상대를 죽이는데 사용하게 되니까 국민들도 그에 맞춰서 좀 더 격렬하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적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이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치 테러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도 보여지는 것이지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또는 특정 집단들의 일종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무슨 사적 감정이 있다고 백주 대낮에 1년 동안 칼을 갈아서 단검을 만든 다음에 연습까지 해가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확하게 목을 기면서 칼을 찌르겠습니까? 저는 그분에 대해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원한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면 다르겠지. 저는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인연도 없는 사람이죠.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걸 바꿔야 합니다. 바꾸는 첫 출발점은 통합의 책임을 가진 권력자가 통합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자신의 욕망과 권력을 절제하고 주어진 권한을 모두를 위해서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보셨겠지만 저도 가진 권한이 조금은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제가 인간적 비난을 하거나 하다못해 정책적 비판을 하더라도 도의와 한계를 넘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유머라고 하는 게 원래 많았습니다. 이해관계를 가지고 충돌하기 때문에 속으로는 칼을 가지고 있더라도 또 타협하고 또 대화해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도 부드럽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유머가 사라졌습니다. 적대적 언어를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될 정치인들이 마구 내쏟습니다. 표현부터 절제하고 우리가 비록 작은 권한을 가졌지만 그 작은 권한의 행사에서도 절제하고 별로 모범으로 삼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그 상대도 모범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부터 조금이라도 변하려고 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호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면 미움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정하고 인내하고 이해하려고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잘 견뎌주고 계신 걸 압니다. 일부 지나친 과격한 언행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선거의 즈음에서 내부의 경쟁이든
외부와의 경쟁이든 도와 선을 넘지 않는 그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채널A 전민영 기자입니다. 그 선거 말씀하셔서 선거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지도부가 팽팽하게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언제쯤 지도부가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대표님은 어떤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입장이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사안이고 어쩌면 이해관계도 좀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TV조선의 이광희 기자입니다. 출생 기본소득 관련해서 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출생 기본소득이 그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그리고 이제 대선 때 공약하신 전국민 25만 원 기본소득과는 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금액적으로나 기간적으로나 늘리는 수순인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약을 하실 때 결과적으로는 정부 여당과 이제 합의가 필수적인데 뭐 정부나 여당과의 합의도 좀 제한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런 국가의 미래, 또 민생에 관한 정책들을 가능하면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가와 국민이라는 입장에서 판단해 주면 좋은데 이런 것들조차도 자꾸 정쟁화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미 정부에서 시행 중이고 또 확대하고 있는 아동수당이 사실 그걸 넓히면 출생기본소득이 되겠지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이 관점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자라는 부모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동수당을 90%까지만 지급할 거냐 아니면 소득 100% 전부에 지급할 것이냐 끊임없이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논점을 이제 탈피하자. 출생아를 중심으로 출생아를 기준으로 하자. 그래서 출생 기본소득도 새로이 태어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시작하고 이제 확대해 나가면 재정 부담도 사실은 초기에는 매우 적을 수 있고 점차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겠다. 앞으로 새로 우리 사회에 편입되는 새로운 구성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환영하는, 축복하는 의미에서 그가 출생할 경우에 자기 그릇은 자기가 들고 갖고 태어난다는 말처럼 최소 기본적인 삶은 우리 공동체가 책임진다. 그 기반 위에서 경쟁하고 또 어떤 길을 갈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하면 출생에 따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를 많이 낳으면 더 지원한다. 이런, 근데 어쩌면 역차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하나 낳으면 지원 별로 안 하고, 둘 낳으면 지원 하고, 셋 낳으면 더 많이 하고. 사실은 출생아 기준으로 보면 참 황당한 얘기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실질적 내용은 그걸 확대한다면 비슷할 수 있지만 접근하는 시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권한을 가진 여당에 협의를 요청해야 되고 또 일종의 타협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또 거부권 행사가 안 되더라도 재정 집행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로는 제도로 좀 함께 만들어 보자. 여야 간의 대화는 당연하고
그래서 범국민적인 대화 토론 기구를 만들자. 이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수현 기자께서 대표에서 공통 질문을 하시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이 이게 마지막 질문인가요? 아니면 한두 개만 더 받고 마지막 질문하는 건 어떤지 여쭙습니다. 네, 뭐 답변하시는 거 하고 시간 봐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을 해주시죠. 하시고 남은 시간 아무래도 시간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기자회견 보면 국민들이 향한 메시지가 많이 있는데 사실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의 통합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선대위 요구가 나오기도 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분열 양상이 보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통합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통합선대위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선거는 당연히 단합을 이룬 기초 위에 또 광범위한 통합과 연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당이란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의 생각이 다름을 전제하기 때문에 당연히 선대위는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공천 과정 자체도 당연히 통합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그 위에서 혁신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분열 양상 말씀을 하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역대 어떤 그 선거 공천 과정에 비교해 보시더라도 오히려 갈등 정도나 분열 정도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죠. 최대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결국 이 과정도 경쟁이고 그 안에서 본질적으로 경쟁은 갈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겠죠. 다만 그게 불합리한 갈등이냐 불가피한 갈등이냐 이 차이는 있을 것인데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공관위가 당의 당원 당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따라서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분만 더 받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주셔야죠. 그 시간이 더 많이 걸리면 빨리 하세요. 질문 더 늦었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마이뉴스 유승현 기자입니다. 그 민주당이 그 151석이라고 또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도 표심 잡기가 관건인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비명계 의원분들이 탈당을 하시면서 민주당이 생각보다 더 좌클릭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중도 표심을 잡으실 예정이신지 궁금하고 또 이제 일주일 전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낙연, 이준석 신당을 포함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돌렸더니 이 가운데서 지지도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할 이제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서 네. 중도든 보수든 진보든 모두 똑같은 국민들이시죠. 똑같이 한 표를 가진 이 나라의 주권자들입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일이란 사실 정치에서는 없는 거죠. 그건 정치가 할 일은 아닙니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의견이 다른 거죠. 다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 저는 중도라고 표현되는 분들을 중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간 좀 어정쩡한 이런 게 아니라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정책 또 우리가
선보이는 후보 이런 분들이 또 이런 면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봤을 때 유능하고 또 국민이 원하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인물이다. 또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런 방향으로 더 잘 바꿔주겠다라고 믿을 수 있게 하면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또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분들께서 선택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두가 동의하지만 사실 야당의 역할은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여당을 견제하는 게 주된 역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막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당연히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고 또 그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고 또 그 새로운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가는 첫 출발점이기도 하겠지요. 중도 표심을 얻는 일들은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사적 얘기나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국민들이 바라는 결과물을 제시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번 선거가 우리 민주당에게 매우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일당이 되는 것이고 최대로 목표치를 올린다면 151석을 하는 것이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성이 남아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이든 선거든 거의 맞춰서 낮은 자세로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마쳐도 될까요? 또 질문은 나중에